두 번째 인물은 훈훈이 한동훈이 가도록 한동훈이. 합니다. 한동훈이. 한동훈이. 예. 우리 한동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코스피 5천, 6천까지 갈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이크는 아니었나? 선거 전이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우렁차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죠, 요즘. 근데 요거는 이제 네. 트럼프 때문이죠. 그럼요. 트럼프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이 주가가 춤추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있었다면은 이해 가능할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5천, 6천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요. 그가 3천도 못 넘겼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기억하시죠? 그 또 저기 내란 때는 2,300까지 갔고, 예, 잊지 마십시오. 잘했다, 진짜. 예, 아 그리고요. 저는 그냥 만약에 같은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됐으면 일찍 올랐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반도체 특수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던데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그럼 왜 근데 한동훈이 굳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도 정치적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윤어게인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러브콜 윤어게인에게 또 보내는 하나의 그 전형적인 얘기지 안철수식 정치인데 비루하다 그 비루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쌍깜빡이를 켜버립니다. 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비상등 아시죠? 비상등이야. 똑똑똑 소리 나는 쌍깜빡이를. 일단 멈춰야 돼. 뒤에서 와, 이거 속도를 줄여야 돼. 비상입니다. 한동훈 비상이고. 근데 저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요. 이거 만약에가 우리 그 태연 씨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감성 있을 때 한 번씩 네. 듣는 노래인데 네. 정치에는 만약에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if라는 가정은 뭐 무의미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워딩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이 계엄을 안 하고 정치를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윤석열 정치 안 했잖아요. 매일 그 사법을 동원해서 칼자루 망나니처럼 휘둘다가 술이나 쳐마시고. 본인이 이제 지금 무기징역 아마 이건 사형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나 또 어떤 뭐 반도체 특수 또 국민들의 투자 열기 또 제도적 뒷받침 저는 다 그럼요. 시너지가 나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대통령.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인 안정감. 이게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는 심리인데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업도 투자하고 국민도 맞아요. 투자하고 제도도 바뀌고 네. 대통령이 만들어낸 성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팀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이건 아무리 질투 내지는 깎아내리기를 하더라도 너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차라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본인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보태서 그때 론스타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갖다가 남 깎아내리고 윤석열 소환해가지고 뭐 5천 6천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자 부산 가셨으니까 네. 좀 이렇게 뭐 리프레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리프레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조바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 윤석열이 답답하죠. 때에는 절대 5천, 6천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윤석열이기 때문에 못 된 이유. 마누라가 주가 조작하는데 아,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5천, 6천이 갑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이 지금 코스피 뭐 잘 되고 주식 시장이 잘 뭐 소위 말해서 불장 이렇게 온 데에는 굉장히 건강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건강한 토대는 주식 시장에서 조작질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둬라고 그럼 여기서 장난질 치는 사람은 가만 안 두는 구조니까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심리, 생기는 거죠, 그쵸? 신뢰. 신뢰가 네. 생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뭐 주식 시장이 나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거 보면서 저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어요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얕은 수가 아니었나. 아니 그리고 반도체 특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3대 강국의 비전을 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맞물려서 맞아요. 뜨는 거지. 네. 아니 윤석열 때도 그럼 AI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맨날 돈봉투 부스럭거린다면서요. 그러게요. 맨날 국회 나와가지고 뭐 야당 인사들 비판하고 뭐 뭘 거시겠습니까? 맨날 뭐 직분을 뭘 걸고 내기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AI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R&D 예산을 넣고 그래. 국민들이 조금 더 과학기술에 힘을 더 모으도록 했었으면 예. 반도체 더 잘 나가가지고 코스피도 올라갔을 텐데 본인들은 못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남이 하니까 쉬워 보인다? 이게 마치 남의 그 고깃국 네. 그릇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착시 효과인데 네. 아니 본인들이 못한 거를 남이 해냈으면
박수 쳐줄 줄 알아야죠. 그쵸. 이걸 깎아내린다고 본인이 높아집니까? 네. 굉장히 어리석은 저는 처신이다. 아, 남이 이게 잘할 때 뭡니다.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게 거. 승자죠. 꼭 내가 그쵸. 주인공 돼야 됩니까? 남이 잘할 때는 박수도 쳐주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가지고 잘하기 경쟁을 국민 앞에서 해야죠. 남이 잘할 때 박수 쳐주는 거 생각하니까 오타니가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혹시 WBC 보셨나요? 아, 야구 맞습니다. 한일전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한국 선수가 홈런을 치는데 아, 그래서 동점이 되는 동점 순간이었나? 홈런. 예. 그때 예. 벤치에 앉아있던 오타니가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 칠 수 있죠. 진짜 무서운 거 아니면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죠. 굳이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네. 같이 잘할 수 있다. 맞아요. 경쟁에서 또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건데 그게 예.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은 네. 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이렇게 구니까 장동혁한테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힘을 그치. 못 받는다. 예. 부산 가도 리프레시 되지 않아요. 본인이. 아이고 야구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댓글에서 야구 개판이라고 그냥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진짜 이게 아니야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부산시장 도전 가능성 한동훈의 부산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여기 배팅을 둘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이야기는 부산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그 지역구가 자리에. 비잖아요. 아이. 거기 나갈 가능성도 있다. 거기는 뭐 누가 나가더라도 네. 전재수 아니면 예. 그 민주당이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되나 봐요. 예. 그 뭐 그러면 한동훈이 여기에 뭐 출마할 의사가 있다. 출마를 할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저 네.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 어떤 뭐 자기의 입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구천을 떠돌며 유튜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지 네. 않습니까? 유튜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자기 그 진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대구 경북은 또 배신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부산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근데 그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본인을 입증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본인을 말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쇼를 자꾸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게 쇼만 가지고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지 정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는 절박함이 크잖아요. 네. 어떻게든 국회로 살아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그 조급함이 약간의 선택이 있어서 좀 재는 어떻게 돼야지 나에게 이득이 가장 클까라는 실리가 가장 전면에 나오는 네. 이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라는 건 나가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통해서 그 정치인이 평가받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이준석 모델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입니다. 조국 대표도 이준석을 뭐 약간 본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3의 길 기사 얘기했어요. 봤어요. 아니 이준석의 길을 가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길입니다. 그 반정치의 길을 왜 갑니까? 많고 많은 모델 중에 왜 그 길을 갑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정치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서울 종로에서 재보궐로 들어와서 재선 배지를 내려놓고 거기 있으면 삼선 의원 되고 상임위원장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뜬금없이 나 고향으로 다시 맞아요. 도전하겠다. 물론 떨어졌죠. 그때 바보 노무현 하면서 대통령 되신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 서사를 놓고 본다면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시장 나갈까? 부산에 전재수 의원 지역구 나갈까? 거기 비는데 나갈까? 아니면 또 어디 평택 나갈까? 어디는 또 후보 좀 내주지 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요. 아니 설사 이겨도 이준석의 길이에요. 이준석이 지금 무슨 정치적인 효능감과 무슨 정치적 공간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 배지를 달아도 배지의 무게가 아주 아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정치를 하겠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자꾸 희한한 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네. 본인이 지역구를 지금 정하라 이거예요. 뭐 네. 확정이 안 됐다.
아니, 확정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보수 재건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확정된 데를 나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지역민들과 저는 호흡하면서 승부를 보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당당하다. 네. 오히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는 길이고 저는 저런 식으로 될 곳만 찾아 돌아가는 저런 약간 철새가 서식지를 찾아 돌아다니듯이 저렇게 하는 철새 정치는 저는 좀 국민들이 이제는 식상하고 더 이상 평가를 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뭐 이번에 재보궐선거든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의 역할, 유튜버의 역할에 지금 강한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끝날 것 같다. 아 근데 안 나갈 수는 없는 게 주변에 그래도 꽤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쵸. 정치인들이 네. 안 나가면 한동훈 전 대표 아마 그 주변인들한테 멱살 잡힐걸요. 안 보면- 나가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태까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게임판에 직접 선수로서 뛰어든다? 여태까지 그렇게 뛰어본 적 없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왕자님처럼 옆에서 떠먹여줘가지고 숭숭장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동훈 왕자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유. 뭔가가 내가 승패가 걸린 싸움에 직접 뛰어든다라는 거는 한동훈이랑 너무 안 아이, 어울리는 것 무시하지 같아가지고. 마세요. 얼마나 내기를 잘 거는 분인데 무시하고 배팅의 싶어요? 황태자입니다. 뭘 거시겠냐고. 그렇지. 항상 배팅으로 인생을 살아온 근데 분이에요. 지는 거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의 매력이죠. 그때는 도망갑니다. 판돈은 야 니네 집 문서 갖고 와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돈은 거는데. 사실 이 선거판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절실하게 걸어본 적이 걸어야죠. 없는 사람은 걸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다. 언제부터 한동훈이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성장한 건가요 지금? 아니 어쨌든 어쨌든- 당 대표까지 했었으니까 그쵸. 아니 뭐 다 만들어준 건데요. 뭐. 만들어준 그러니까요. 거. 그러니까 네, 만들어줬죠. 뭐. 그래서 참 우리 정치가 저렇게 이렇게 그 어떤 노력도 네. 그 어떤 흐름도 네. 맥락도 없이 저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뜰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게 한국 정치의 비극인데 네. 국민의힘이 공당이 네. 검찰한테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력기관한테 정당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이 그 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민주헌정질서 속에서 생겨난 기관이 내란을 획책할 수 있겠어요? 응? 근데 또 검찰이 분명히 내란에 한 몫을 했을 텐데 네.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빠져나갔죠. 그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정도만 지금 털리고 있는데 심우정은요. 심우정이 지금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근황을 모릅니다. 지금 심우정에 대해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김주현도 지금 사각지대잖아. 민정수석. 그렇네요. 민정수석까지. 그 예. 사각지대. 네. 역할을 안 했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그럼요. 법률 참모인데. 아니요. 아니 검찰이 거의 그 아이고. 윤석열의 그 손과 발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경쟁자를 죽이는데 네. 거의 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자들이 내란 때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제대로 추적이 안 되고 있고 물론 다만 이제 한동훈은 제거 대상이었으니까 네. 지금 거의 면책되다시피 했는데 너무 슬퍼요 저는 이 권력기관을 이거는 여야 보수 민주 진영이 열심히 키워가지고 괴물이 된 거죠. 네. 영화 괴물 기억하시잖아요. 네. 독극물을 한강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괴물이 자랐다는 시나리오인데 네. 마찬가지로 검찰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집어삼켰고 한국 민주주의까지 집어삼켰는데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응징은 없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의 한계를 좀 우리가 보자면 태생적 한계가 결국에는 검찰 정치의 막둥이 아닙니까? 윤석열의 막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국민들이 절대 한동훈을 그 밀어줄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스스로 만든 건데 그 비호감 정치인은 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비호감 정치인은 뭐 정말 뭐 국회의원이나 네. 구청장까지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 그 지역민들 뭐 한 20만 명 정도, 뭐 30만 명, 거까지는 어떻게 해서 뭐 이준석 케이스도 있으니까 네.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큰 정치, 뭐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급의 그 큰 정치는 이 비호감을 갖고 있으면요 스스로 클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럼 그래. 이준석 의원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동안의 정치를 짧게 해왔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견고하고 광범위한 비호감을 만들어.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본인의 어떤 캐릭터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새우깡 섞어 먹는다고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호감 정치가 저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희 비호감. 정치 지망생 분들께 제가 아주 짧게 아, 네, 지망생 분들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 맞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호감 정치인도 굉장히 크기가 힘들지만 또 하나 이 우습게 보이는 정치인도 크지 못합니다. 정치의 희화화. 또 희화화된 사람. 예, 희화화된 사람 절대로 그 정치인은 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후회하십니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난 사실 뭐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예. 어쩌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징발되다시피 나가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죠. 예,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아, 네. 그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 재밌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지만은 희화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네네. 그게 정치인이 가볍게 보이면요, 그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 또 호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네. 크지 못해요. 와, 근데 또 어렵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무게를 덜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권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고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뭐 가볍다, 털털하다 이렇게 많이 가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살짝 뭐 양을 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중용 같은 네. 거고 과유불급이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모자른 것만도 못한 건데 네. 사실은 국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그런 소탈함과 네. 어떤 가벼워서 경박하고 신뢰가 없는 그건 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소탈하게 국민들과 맞아요. 함께 호흡하고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지. 그건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무슨 정치를 게임하듯이 쇼하듯이 가볍게 접근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달린 일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나름의 어떤 권위는 스스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물론 맞아요. 권위라는 것도 권위주의로 넘치면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적당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과 친숙하고 가깝지만 또 어느 선을 또 지킬 수 있는 전 이런 식의 스스로의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각각의 정치인들이 좀 스스로 해야 될 책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듭니다. 보면 정청래 대표의 지난번에 그 합당 제안은 매우 큰 패착이었다. 뼈아픈 일이었다. 왜 최고위원들 패싱하고 그렇게 뜬금없이 제안을 했죠. 했는가. 그래서 지금 청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후로 조국 혁신당과의 뭐 선거연대도 불가능해졌고 본인 자신은 입지가 매우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진짜 선거연대는 진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저기 뭐 네. 하겠다고는 조국당이.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절실하고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예. 굳이 뭐 선거연대 필요성 자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오늘 당원들이나 아침에 국민들한테.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왔는데 당 지지율을 보니까 그 조국 혁신당의 17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벌어져요. 예. 근데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저 정도의 당세면은 옛날처럼 열린민주당식으로 오히려 흡수가 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게 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또 조국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사라질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당이 또 클 수도 없고 또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올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게 또 지분 나눠 먹기로 되면은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무슨 조국 대표 무슨 뭐 대권에 뭐 플랫폼 민주당이 대주는 네. 거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대선 주자를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게 지금 족쇄처럼 지금 작동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 아니냐? 당으로서는. 지금 네.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봐요.